체납액이 3,500만원입니다 3,500만원? 톨게이트비 좀 안내면 이렇게 패가망신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은 좀 황당한 사건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통행료를 얼마나 안 냈길래 이게 미납 통행료가 3천만원이에요? 야, 이게 말이 되나? 고속도로 보면 이렇게 차로가 있잖아요. 하이패스 차로 있고 현금 차로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하이패스 차로를 하이패스 카드 잔액이 없는 상태로 계속 통과했다는 거예요. 아이, 하이패스로 몇 번 지나갈 수 있지. 저도 사실 몇 번 지나간 적 있어요. 하이패스 단말기가 제대로 안 된지 모르고 이렇게 통과한 적도 있고, 아 지금은 좀 급한데 그렇게 할 수 없지 뭐 이러고서 하이패스로 통과한 적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있어. 아 이거 진짜 부럽네. 근데 이분은 1391번을 그냥 통과했대요. 1년 6개월 동안에 어떻게 1400번이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야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체납액을 보면 조금 이상해요. 체납액이 3,500만원입니다 3,500만원?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끝에서 끝까지 가봐야 21,000원이 안 돼요. 도대체 얼만큼 이걸 왔다 갔다 했던 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1,400번 왔다 갔다 했다는 거야? 그거 아니죠. 이분이 실제로 내지 않은 통행료는 400만원입니다 통행료 400만원이면 좀 심하지. 3,100만원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여기 과징금이 3,100만원이 붙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400만원의 과징금이 3,100만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정말 엄청난 벌을 받게 되네요.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서 고속도로공단에 보면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면 총 미납 통행료 10배를 낸다고 돼 있어요. 내가 실수 한 번 했다고 10배를 내? 이러면 되게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써있는 게, 만약에 그냥 통과했어. 고지서가 날라와. 1차, 또 고지서 날라와. 2차, 3차, 4차까지 거기서 고지서를 발급받았는데도 안 냈으면 그때 10배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지금 미납 통행료 400만원에 일부가 4차 통지서까지 나갔으니까 3,500만원이 된 거예요. 청구서가 집으로 올 텐데 그거를 못 받고 이렇게, 야 이건 좀 선을 넘었네요. 아 이렇게까지? 뭐 좀 괘씸하긴 하지만 그냥 통과하고 그리고 통지서 안 나오면 그때 내기만 했어도 됐어요. 그리고 선을 넘은 것을 계속하니까 평소 같으면은 어떻게 잡겠어요. 근데 이분이 출퇴근하는 그 시점을 딱 노려서 저기 이제 차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 차를 쫓아가서 잡은 거죠. 1,400번이나 이걸 무단으로 가니까 이 동선이 파악돼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이렇게 딱 잡아버린 거죠. 그 자리에서 잡아서 어떻게 했느냐, 차를 압류했습니다. 이 차를 공매로 팔아서 처분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차 보니까 셀토스네요. 셀토스 공매로 팔아서 3,500만원이 나올까?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차를 왜 압류하냐고, 차 팔아서 갚으면 될 텐데 이거 그냥 공매로 파는 거기 때문에 실제 시세보다 훨씬 더 낮게 팔리고요. 차 뺏기고 그리고 3,500만원에 부족한 돈 한 1,500만원 정도를 더 물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진짜 무시무시하네요.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말 제대로 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도 대단하죠. 그런데 더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4,500만원 전국 체납 1위 차량을 적발했다고 해요.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내지 않고 있다가 잡힌 건데요. 이 화물차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동선이 파악돼서 하이패스 출구차로에서 딱 전국 체납 1위 차량을 단속해서 강제로 차를 압류했죠. 이분은 화물차다 보니까 횟수로 따지면 536회. 아 이것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거지. 그래서 통행료는 4,500만원이나 되고요. 전국의 하이패스 차로를 그냥 이용했다고 해요. 아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꽤 됩니다. 작년에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통과한 건수 214만 건이에요. 야, 214만 건? 체납액은 56억 원을 넘습니다. 이게 잡힌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잡히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미납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간단하게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이패스 차로로 나도 모르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어쩌다 보면 이거 하이패스 이거 달려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아 카드 뺐네, 이게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맨날 타던 차 그 차가 아니야, 딴 차 타고 왔어. 그러다 보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아 나 하이패스였지 그러고서 갑자기 90도 딱 턴하시는 분들 계세요. 드론처럼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갑자기 급정차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하면 사고납니다. 사고나요. 한국도로공사에서도 그런 경우에 제발 좀 그냥 지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으로 통지서가 날라와요. 그거를 받아서 내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 경우도 있죠. 고속도로 진입할 땐 하이패스로 들어왔어. 나가는 톨게이트에서 황금차로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런 경우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 룸미러 쪽에 있는 하이패스를 뺀다거나 아니면 하이패스 단말기에 있는 하이패스를 빼서 톨게이트 창구에 이렇게 내면 거기 계신 분이 하이패스 차로로 지난 것하고 똑같이 이렇게 꼭 찍어서 결제를 해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또 하나, 그리고 간혹 가다가
진입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서 들어왔는지가 기록이 안 된 경우, 집으로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 그게 가끔가다 최장거리 이렇게 써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좀 억울하죠. 이 경우는 그냥 내 손으로 자필로 그냥 써서 내는 확인서만 제출해도 이걸 다 조정해 줍니다. 그러면 가짜로 쓰면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딱 2번만 이걸 해줍니다. 블랙박스 같은 거는 당연히 그냥 다 조정해 주고요. 그리고 또 꿀팁 요즘 차들 보면 이 하이패스가 내장된 차들 많잖아요. 하이패스 카드가 없더라도 현금 차로로 이렇게 들어가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이걸 뽑을 수가 없어요. 토행콘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하이패스 차에 하이패스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스위치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거 눌러서 미리 꺼두셔야 토행콘을 받으실 수 있어요. 서 있어도 토행콘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카드가 없는 경우엔 하이패스 끄는 거 요거 잊지 마세요. 네, 하이패스에 대한 정말 웃지 못할 사연들이 많이 생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이패스 차로를 어떻게 그렇게 이용하냐,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웃긴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남아공에 갔을 때 포르쉐를 타고 막 이렇게 시승을 하는데 보니까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어요. 그리고 톨게이트도 없어요. 근데 계속 톨이 나가는 거야. 어떻게 여기서 돈을 청구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번호판을 카메라로 찍어서 월말에 집으로 고지서를 매달 보내준대요. 그럼 그거 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천재인데? 야씨 그렇게 쉬워? 이게 사실 우리나라나 일본이 좀 특이한 것 같기도 해요. 하이패스 단말기를 차에 장치하게 돼 있잖아요. 사용자가 페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 따지고 보면 좀 이런 거죠. 만약에 백화점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 갈 때 신용카드를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신용카드하고 신용카드 단말기 같이 들고 가는 거야. 신용카드 단말기 갖고 가서 이걸 꽂으면은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거고 단말기가 없는 사람은 신용카드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난 웃긴데 돈 쓰는 사람이 단말기를 갖춰야 된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상한 거예요. 이게 북미, 유럽, 아프리카 쪽에서 보면 이 번호판을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많이 돼 있어요. All Electronic Tolling 이라고 해서 AET라고 하는데 톨게이트 전체가 다 전자식으로 돼 있는 거지. 이런 데서는 번호판을 인식해서 사용자가 적립해 놓은 금액이 있거나 아니면 통장에서 자동으로 빼가거나 고지서로 매달 청구할 수 있게 하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자동차라는 건 번호판이 있고 이 자동차가 어디에 등록된지를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자기 집을 등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동차의 번호판만 알면 그냥 그 집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정말 편리하겠죠. 사용자 입장에서도 하이패스 단말기를 굳이 구입할 필요 없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이패스라는 건 여러 가지로 웃긴데 이게 적립을 미리 해놓는 거 이것도 좀 웃기죠. 보통 하이패스 단말기 한 10만원 이상 적립해 놓잖아요. 이거 10만원 정도를 굳이 쓰지도 않는 상태로 쟁겨놔? 그건 좀 이상하지. 내가 신용카드로 물건 사기 전에 10만원을 쟁겨놔야 된다는 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소비자보다 사업자한테 너무 유리한 거죠. 그 카드를 정말 100% 쓸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카드가 중간에 망가지거나 아니면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건데 운행 시간이 짧아서 다 못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하이패스 제도는 이 첫 단추부터 아주 이상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다 강제할 수도 없잖아요. 일부 사용자만 하이패스를 갖고 있고 일부는 또 갖고 있지 않으니까 전자 톨게이트를 전차종에 할 수가 없고 일부 차는 현금으로 일부 차는 하이패스로 톨게이트를 두 개로 나눠놔야 되는 것도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편하죠. 비용도 많이 들고요. 이거를 번호판 인식으로 빨리 바꾸게 되면 전차종을 한 번에 빠르게 다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럼 번호판 인식이 별로 없지 않냐? 그래서 번호판 인식을 하는 시스템은 어디 하고 있냐면요.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터키,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대만, 싱가포르, 남아공, UAE. 야씨 이거 뭐야 이거. 다른 나라 거의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IT 강국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기술이라든지 뭐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건 결정의 문제죠. 하이패스나 번호판 인식이나 사실상 운영 방식은 거의 같은 거죠. 인식 방법이 번호판을 인식하느냐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느냐 요 차이인데 이 번호판 인식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인식률이 100%가 아니에요. 반사식 번호판 나왔을 때도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실제로 목표 자체도 80%만 잡으면은 이건 오케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번호판 인식으로 톨게이트를 하면 야 그거는 못 잡으면 어떡하냐, 일부 놓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같으면 과속 카메라 번호판이 아니라 이 톨게이트의 번호판이라 그러면 요즘은 99%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99%를 잡는다고 해도 1%는 놓치게 되잖아. 1% 놓치게 되는 가능성 그것 때문에 번호판 인식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1% 놓치더라도 모든 운전자들이 몇만원에서 10만원까지 하는 이런 단말기를 별도로 사게 하는 거나 아니면 뭐 미리 충전해 놔야 되는 비용이나 그리고 톨게이트를 별도로 운영하고 그리고 현금 받기 위해서 운영자가 또 별도로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생각해보면 0.몇 %에서 한 1% 정도 되는 거 그거 안 받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죠. 사실 그거 받으려고 전 국민에게 그 비용을 더 쓰게 하는 거 그게
그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차가 정차했다가 출발했다가 이러면서 기름, 환경 이런 거 악영향 미칠 텐데 그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공기업들 그 정도 합리적인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아주 오늘 황당한 사건 하나를 놓고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뭐 고속도로는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만들어지도록 다 같이 머리를 싸매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우리 도로가 구태의연하게 과거에 사로잡혀 있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모두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들도 많은 운전자들이 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전환시켜볼 생각을 못했는데 왜 저희가 그걸 해놓고 다녀야 되는지. 그러니까 왜 내가 톨게이트를 위해서 돈을 다 내야 되죠? 모든 전 국민이.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